지지 묘목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주원국 지지에 묘목에 있다거나 묘목이 없다 해도 운으로 들어와 사주원국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지는 천간을 지탱해주며 시, 공간, 계절, 환경, 때, 기질, 방위 등을 나타내며 현실적, 실질적인 일들을 말하며 점진성과 순차성을 나타냅니다. 왕지도와 묘목은 12지지의 네 번째 글자로 사양 이음이며 음양으로는 음이나 오행으로는 목으로 양의 기운이며 계절적으로 봄, 맛은 신맛, 숫자로는 8, 청색을 말하며 방위로는 정동 쪽입니다. 인간 나이로는 사춘기 성장하는 시기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행적으로 목에 속한다 하더라도 수기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순목이므로 정화라는 불을 생한다기보다 불을 조절하는 용도로 쓰이며 병화라는 빛을 맹목적으로 지향하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며 살아있는 목으로 토를 소토하는 목극토를 잘 하며 만약 사주상 묘목이 쓰일 곳이 없다면 수기를 조절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묘목을 천간으로 올리면 을목이며 묘목은 천간 을목의 왕근으로 적용합니다. 천간의 간목은 묘목에 기댈 수 없으므로 쓰일 곳이 없을 때만 묘목에 기댈 수 있을 것입니다. 묘목은 12운성상으로 장생에 해당하여 새로운 시작과 성장, 발전을 의미하고 십신으로 식신에 해당하므로 재주, 재능, 표현력, 생식력이 강한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절기상으로 동면하던 개구리가 땅 위로 나온다는 경칩과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의 시기로 음력 2월, 양력으로 3월 5, 6일 경칩부터 4월 4, 5일 청명까지로 초목들이 이파리가 나오며 싱그러운 생명력의 시기를 뜻합니다. 만물이 따뜻해져 운동성을 갖게 되는 시공간입니다. 묘목과 상반되는 기운은 지지 유금으로 유금은 완성된 열매의 시기로 가장 실속 있는 때를 말하나 묘목은 신선하고 어여쁘고 생동감 있는 반면에 가장 실속이 없는 시공간에 놓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아침 5시 30분에서 7시 30분으로 태양이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비추는 때이며 만물의 운동과 활동이 시작되는 시간대로 인목이 밤에서 낮으로 안 보이는 공간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이동되는 시점이라면 묘목은 보이는 공간으로 변한 시간대로서 색적이고 화려함이 있는 장소와 환경을 뜻합니다. 단장하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기 위한 분주한 활동을 하는 시공간을 의미합니다. 묘목 지장간은 여기 간목 10일로 한 달을 100%로 쳤을 때 3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기 을목 20일로 67%를 차지하고 있어 고든 추진력의 간목의 잠재력 또한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당사주에서는 천파성으로 하늘을 깬다라는 의미로 파괴, 분리, 이별, 실패의 기운을 내포하고 있으나 오뚜기처럼 다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환경의 적응력이 빠름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전하는 추진력이 있는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한자로 밝을 묘라는 한자에서 따와서 동쪽에 해가 뜨고 만물이 나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동물로는 고슴, 노치, 여우, 학, 오소리, 토끼로서 꾀가 많고 영특하나 교만할 수 있으며 토끼처럼 뛰어다닌다 하여 인생에 있어 이동과 변동이 많다 하겠습니다. 토끼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여 경계심이 있으며 타인들이 토끼를 볼 때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나 다가가면 쌀쌀한 냉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끼는 온순하며 분주하고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포식자에게 쫓기는 입장이며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기에 긴장감과 분산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물상적으로는 땅으로 올라온 나무가 줄기를 사방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기운이므로 초목, 덩굴식물, 화초, 들풀, 새싹, 꽃, 잔디, 이끼, 화초, 잡초, 곡식, 섬유, 의류, 식물, 채소, 야채, 장식물, 장식품, 나무, 건설, 건축, 종이, 그림, 책, 수기를 품은 살아있는 목으로서 생목, 활목, 습목입니다. 묘목의 직업들을 나열해보자면 묘목은 신살로 현침에 해당하므로 침을 놓는 침술인, 문신을 해주는 타투사, 주사를 놓는 간호사, 부추로 글을 쓰는 서예가, 재봉사, 문필가, 기자 등의 직업과 묘목의 한자에 물상과 뼈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정형외과 의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묘시는 출근하는 아침 시간대이므로 단장하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대이므로 화장품과 관련된 분야나 패션 모델, 패션 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 디자인, 기획, 설계, 건축, 인테리어 디자이너, 네일 아트, 의류, 섬유, 상업, 꽃가게, 화원, 인삼재배 등의 직업들을 들 수 있습니다. 묘목은 섬세하고 창의적인 직업인인 시술사, 조경, 정교한 작업이 요구되는 일이나 잘 꾸미고 장식하는 일과 창조적인 활동인 예술, 문학, 음악, 연극, 춤 등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주원국에 묘목이 있다면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시작한다거나 새로운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사주원국에 묘목과 식상이 있다면 예술이나 창작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묘목이 인성과 함께 있다면 학문이나 연구 분야에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 충국이 있거나 충국의 운에는 무리한 도전이나 확장보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묘목의 신체 부위와 건강은 자궁, 간, 눈, 목, 이마, 머리, 머리카락, 수족, 손가락, 발가락, 모세혈관, 근육, 말초, 신경계, 관절, 디스크와 관련이 있으며 불면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주지지에 묘모가 나란히 있다면 하체를 잘 다칠 수 있으며 뼈와 관련된 골절, 낙마, 교통사고, 관절 부위 사고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묘목이 극충을 받을 때 위에서 언급한 건강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으며 묘목이 과다하게 되면 간장질환이나 신경쇠약, 수족마비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격과 특징적으로는 묘목이 병화를 보면 발산하는 기운이 한 곳으로 발산할 수 있다는 점과 이것저것으로 분산되는 기운을 잡아줄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반면에 병화가 인물적인 대상이 될 경우 집착이 될 수 있으니 이러한 기운을 자신의 능력 개발이나 일적인 기운으로 발산을 해야 자신의 삶에 유리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묘목은 자신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집중을 잘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대상이 사람일 경우 자신의 인생보다 상대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나이가 들어 허망함을 겪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묘목은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이 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묘목은 부드럽고 유연하며 성장과 발전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이 많고 끈기 있으며 자존감이 높으나 온순합니다. 창조적이고 교육적인 성향도 있으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으니 임목의 주관이 강하다면 묘목은 개성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일장일단으로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이나 자기 실속을 챙길 줄 모르며 좋아하거나 즐거우면 애교도 많고 사교적이나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있다 하겠습니다. 잡초는 자르고 잘라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이 강하다 보며 바위 절벽에서도 자라고 사막에서도 소위 증발을 막기 위한 선인장의 모양새로 살아남는 기운으로서 생활력과 적응력이 강한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발하며 인정이 많고 모든 일을 분주하게 시작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족과 가까운 주변인들과 나눌 줄도 아는 성격이 소유자일 것입니다. 인목처럼 명예, 권력, 지향적이라기보다 윗상사든 아랫사람이든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려하는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할 때도 가족이나 주변인들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선택을 하려 할 것이며 이타주의적이라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의 육체적, 물질적, 감정적, 시간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집요한 면과 순수한 면이 공존하며 외모가 뛰어나 인기도 많다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포츠 운동복과 같은 기능성이 있는 옷을 선호할 수 있으며 잘 어울린다 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고 소유욕과 집착력이 강하며 순수함으로 인해 사기를 당한다거나 남들에게 이용을 당해 손실이나 손해를 보기도 하나 그 순수함으로 타인의 도움 또한 많이 받기도 할 것입니다. 직관력, 순발력이 있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목은 분주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갑자기 흩어지는 기운도 동시에 갖고 있어 에너지 분산으로 인해 갈피를 못 잡고 산만할 수도 일이 지연되면 자포자기나 포기가 빠르다 할 수 있습니다. 목의 왕지로서 다른 왕지인 자수, 오화, 유금보다도 변동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해묘 및 삼합은 목의 사회적 운동과 양기운으로서 양기운인 남명보다 음기운인 여명이 수월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묘목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주역으로 보는 묘목은 사양, 이음의 뇌천, 대장, 괴로 요점을 해석해 보자면 음이 2개, 양이 4개인 괴로 음기를 넘어선 때를 말하며 주역 64괴 중 34번째 뇌천 대장은 위대한 힘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시기이므로 자신의 힘과 자원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담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맹과 협력자를 찾아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혼자 하기보다 협력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군자는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괴로 자신의 강한 기운을 자신만 장성하려는 욕심으로 주변과 협동하지 않고 함부로 나대면 결국은 수량이 울타리에 불이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강한 힘이 있다 하여도 자신 스스로 잘났다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다 결국은 울타리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군자는 자신의 강한 힘을 도의적인 틀 안에서 활동을 해야 하며 과시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을 잘 표현해주는 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묘목 대운이나 세운에는 분주하게 행동하고 주위에 동요가 심하여 성인군자라도 주변 사람이 잘 떨어져 나가 이별을 하기 쉽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예쁘게 보이니 바람기가 생기고 남에게 신세를 치거나 부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변동이 나기 쉬우며 자식들이 출가, 분가, 유학을 갈 수 있으며 배우자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기운으로 주부라도 직업이나 부업을 하게 되고 윗사람에게 인정받으나 수하인에게는 눈총을 받기 쉽습니다. 너무 방정맞다 할 정도의 행동은 자제하셔야 하며 학생들은 학구열은 있으나 학업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묘목이 평화를 보지 못하면 발산의 기운이 분산되므로 이성을 만나도 여러 이성을 만날 수 있고 직업도 여러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팔자에 묘목이 한 자라도 있다면 목이 강하다고 봅니다. 특히 미월생이라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왕한 미월생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얻어낼 수 있을 것이므로 묘목이 원동력으로서 나 스스로가 나의 쓰임새를 확인을 받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금왕한 묘월생은 금은 씨앗으로 확실한 결과를 만들고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묘월이라는 자체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씨앗은 수를 지나 목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나 묘월이라는 환경에 의해 평가, 검증 받게 되므로 금왕한 사주는 관심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수왕한 묘월생은 굳이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므로 지금 당장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며 인내하면서 쟁취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 묘목에 있는 일간은 일간들로 을묘, 정묘, 기묘, 신묘, 계묘 일주로 걸록을 깔고 있는 을묘 일주는 발랄하고 을목의 에너지를 발현하게 되는 일주로 간지와 지지가 같은 음목의 간여 지동 일주이며 12운성으로 무토정제는 목욕에 기토편제는 병지, 경금정관은 태지, 신금평관은 절지, 식상은 병역지에 놓입니다. 사회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아름다워 보이나 강한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지나치게 강직하며 매사 자기 의지대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인정이 많을 것 같으나 인색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 하나 습진이나 신경통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부부 인연이 원만치 않으니 둘 중 한 명이라도 활인업을 한다면 개운을 하실 수 있을 것이며 남명은 상대의 외모와 애교에 넘어가지 말고 시간을 두며 돈 관리를 반드시 하는 상대인지를 결혼 전에 먼저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치를 넘어 재탈을 하는 배우자를 만나 두 번 결혼할 수 있으며 여러 여자를 사귀면 패망하게 될 수 있으니 자신 스스로 자제력과 분별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여명의 경우 배우자와 불안정할 수 있어 오는 스트레스가 있으므로 상대의 소홀함을 보기보다 자신이 타협을 안 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며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단점을 포용할 때가 사랑이지 나에게 잘해준다는 것만으로 사랑이 아님을 알고 관계성은 항상 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때가 되었을 때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직업적으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업이나 디자인, 기획 직종에서 두각을 나타내실 수 있을 것이며 자수성가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편의를 깔고 있는 정묘일주는 12운성으로 병지로 자신의 주도력은 약하며 감수성이 많은 일주로 겉으로는 유순하나 자신만의 확신이 분명한 일주라 하겠습니다. 작은 불빛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고 연한 나무는 쉽게 상처받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 하지만 지나치게 타인을 배려하다 자기 중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심에 직접 나서기보다 묵묵히 빛을 비추며 절제된 감정 표현과 따스한 배려심이 있다 하겠습니다. 외부의 흐름에 지나치게 휘둘릴 수 있으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면 쉽게 지치고 위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느리며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서두르지 않고 부드러움 속에 숨은 생명력과 묵묵한 성장을 하는 일주로 봅니다. 말보다는 태도로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 분위기로 전달을 하려 하며 대립보다 조율에 능한 일주이며 세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반응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굳건히 지키며 품위를 잃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이 있습니다. 묘중 간목 정의는 정신적 안정과 생기를 부여하며 정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땔감 역할을 제공해 주니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묘중 편인 을목은 예민하고 감수성의 기운으로 예술적 기질이 있으며 직관적이며 독창적으로 발현시켜 주나 내적 불안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듯 보여도 쉽게 꺾이지 않으며 드러내지 않아도 선명하며 급하지 않아도 끊기지 않고 타협을 하며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일주라 할 수 있습니다. 정묘일주의 소비성은 충동 구매를 한다기보다 생각을 거듭한 이후 결정을 하며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변화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며 자신만의 재정적인 틀을 정돈하고 유지하는 힘은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삶의 기반을 다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며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눌러 담고 불편함도 참고 넘기며 조용히 삭히려는 기질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과도한 자기 분석과 고민, 걱정스러운 생각으로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 자궁 문제, 위장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무기력함,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미호에게 알맞는 건강 방식은 무리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보다 가벼운 산책과 요가, 규칙적인 식생활과 충분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12운성상 병지와 편관일지를 둔 기묘일주는 자신의 힘을 발휘하여 지도자적인 기질로 남녀 모두 꼼꼼한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울중 갑을목은 관설 혼잡이나 귀토가 갑목과 갑기 안명합을 하며 귀토에게는 습기가 있으므로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안정된 편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효일주는 가족을 우선시하며 부부관계가 힘들다 하여 이혼하지 않으며 타인의 입장을 지나치게 의식함으로 자신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속출될 수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나 내실이 약한 경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명예, 지위를 중요시 여김으로 재적 재능은 부족한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출난 재주 없이 돈을 벌어야 하므로 조직이나 직장에 소속되어 안정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하청업이나 대리점, 영업직에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으며 규모가 큰 사업을 할 수 있다거나 한 방을 노리는 성향이 있어 큰 돈을 벌 수는 있으나 지출 또한 많다 할 수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 남자라 하더라도 요리와 손기술, 기회에 뛰어나며 강한 배우자와 자식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게 될 수 있으며 여명인 경우 남편의 간섭이 심하며 자식연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사주의 인성인 화기운이 약하거나 없다면 의식적으로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절지에 편제를 깔고 있는 신묘일주는 재능 있고 꼼꼼하며 알뜰합니다. 평범하고 작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시원시원한 면모도 있으나 적극성이 떨어져 행동보다 말이 먼저 앞서기도 합니다. 신금은 가을의 결실과 서리의 기운이며 묘목은 봄으로 금목의 균형으로 조화로우나 금극목으로 서로가 서로를 긴장시키는 관계로 봅니다. 응집력과 꼼꼼함이 있어 가계부를 쓸 수 있으며 뭐든 그냥 넘길 일도 따지고 둘 수 있으므로 주변인과의 마찰과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어 인간관계를 작게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12운성상 절지에 노임으로 변화, 변동, 불안정성과 건강적으로 교통사고, 다리를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성향으로 인해 사기를 당하기 쉬우며 성실하게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편제를 깔아 큰 재물에 욕심은 있으나 행동력과 끝까지 밀어붙이는 기운은 약하므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잘 다니다가도 장사를 해볼까 하는 사람도 많으며 자신의 일에 간섭받기를 싫어하니 전문 기술을 배운다거나 자기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울리는 직업 분야는 공과, 엔지니어, IT 프로그래머, 투자 분석가, 회계, 세무사, 컨텐츠, 기획자, 매니저, 전략가, 리서치, 경영 전략, 날카로움이 있어 의사나 약사에 맞지 않는 직업들은 인사운영, 고객 서비스, 마케팅, 판매직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 즐기는데 몰두하게 되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금은 직선적이고 단호하며 명확한 태도와 효율적인 결단을 하는 반면에 묘목은 정서적이고 유연한 기질을 지니며 신금의 뿌리에 묘목이 있으니 겉은 이성적이나 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하고 짜증나나 정작 마음을 알아주면 두렵고 회피하는 등 누군가와 친하고 싶어 하면서도 상대가 선을 넘으면 차갑게 돌변하는 기질이 있어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도화가 있어 정중하고 세련되게 상대를 대하며 신묘일주답게 상대를 신묘하게 매료시킬 수는 있으나 자신의 마음을 상대에게 열면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이해타산적인 마음이 들어 끊임없이 상대를 시험하고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소모와 긴장감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신묘일주는 내적으로 애정과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갈등을 하며 의심과 상상, 계산과 방어, 심리전을 스스로 벌립니다. 사람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며 질질 끌고 가다가 한 번에 잘라버리는 것이 신묘일주입니다. 신묘일주는 대운의 기운에 극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주로 병정화 대운에는 화기가 신금의 냉철한 기운을 눌러줌으로 자신의 감정의 순환이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상담, 치유, 예술, 교육 분야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정화는 신묘일주의 내면의 응어리를 조하게 해주므로 관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불목 대운에는 인간관계를 더욱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기존 관계는 정리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경신금 대운에는 신금의 성질이 더욱 강해지니 생존을 위한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인간관계는 줄고 일 중심의 삶을 우선시하게 될 것입니다.
직관력과 효율성은 좋으나 정서적 유연성은 미약하게 될 것입니다. 남명일 경우 바람을 피우면 인생은 하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순해 보이는 배우자를 만난다 해도 기가 센 배우자와 인연이 닿는 경우가 많으며 아내나 처가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내를 고생시킬 수 있는 일주로 봅니다. 여명의 경우 여성적이나 한번 마음먹은 결정은 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와의 간섭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고부 갈등을 안고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고 살았으나 현재는 그렇지 못하므로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신묘에 절취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신묘일주가 정화일간을 만나면 심리적으로 정화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니 피로감이 쌓이면 관계를 정리하려 할 것입니다. 임수일간을 만난다면 서로 비밀이 많아 실패하기 쉬우며 임수일간이 신금을 컨트롤하려 하기 때문에 조용히 무너지며 헤어진 이후에도 회복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 할 수 있습니다. 신묘에게 좋은 일주는 을축, 계유, 을미로 적절한 감정 표현과 경계를 넘지 않는 관계 형성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미일주와는 진금이 회피하려는 본능을 기미일주가 자극하지 않으니 관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 일지에 축토나 미토, 고지를 깔고 있는 것이 좋으며 미토는 묘목과 반합으로 심리적 균형과 심려의 극단적인 감정 기복을 줄여줄 수 있으며 실질적인 생활과 안정을 토가 제공하니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묘일주는 30대 후반 이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난 이후에 결혼하는 것이 부부관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묘일주는 12운성상 장생지에 놓이며 식신일지로 겉으로는 강인해 보이려 하나 여리며 다양한 재주를 가진 인복이 많은 일주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길러내는 생기가 있는 일주로 전월귀인으로 성품이 맑고 생명의 싱그러움과 밝은 기운으로 생기가 넘치는 일주입니다. 주변인들로부터 덕을 많이 받는 만큼 상대적으로 투쟁적이라거나 의지는 강하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며 문제 발생 시 자신의 힘으로 해결이 어렵다라는 점 또한 있다 하겠습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융통성 있게 현명한 처세술로 직장 생활에서도 원만합니다. 목의 특성인 기획, 교육, 창조적인 분야, 예술 감각이 뛰어나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로서 자신을 저평가하는 경향 또한 있다 하겠습니다. 은근히 고집이 강하므로 투자 시 팔아야 할 때를 놓쳐 재적 손실을 자초하실 수도 있습니다. 큰 제복의 기운은 부족하나 빈곤함 또한 없는 일주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자격을 갖추고 하는 사업이나 교육, 언론 출판, 토목, 건축, 요식업이나 원예, 의학 분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연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아 타 이성에게 오해를 받을 소지를 줄 수 있으며 선이 분명치 않아 헤어지고도 상대에게 잘해주므로 양들이 연애를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여명인 경우 나이 차이가 많은 연하나 연상을 만나게 될 수 있으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으나 자식을 낳은 이후에 남편의 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계묘일주는 소박하게 부드러우며 원만한 매력으로 주변인들로부터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묘목을 일지로 둔 일주 해석을 마치며 집천간과 묘목의 관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천간 간목의 지지, 묘목을 보면 양인의 군으로서 역할을 함으로 주도력과 자기 주장이 강해질 것이며 실속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제왕제의 노임으로 자신만만하며 친절하고 겸손하나 마음속으로는 확고한 중심을 가집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정점이라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성향이 있어 다소 이기적일 수 있으며 사람들을 이끌고 리더,
하려 들 수 있으며 자제력이 부족하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나 활동하는 면에 있어 전체적으로 시작은 잘하나 마무리가 미약한 편입니다. 간목의 수생목은 기본, 기초, 학문으로 교육적 인물이 될 것이므로 교육적 학력과 경력을 쌓아가는 방향으로 계획하시면 될 것입니다. 천간을목이 지지 묘목은 자신의 세력과 규모가 확실하며 주도력과 자기주장이 강해질 것이며 학력보다 현장 실습, 경력 위주의 삶을 계획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월생이 천간에 을목이 투간되면 기가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병화까지 있다면 확장 속도가 빠르나 반면에 시기 질투 스트레스가 발생될 것입니다. 천간에 경금이 있어야 자신을 조절하거나 천간에 신금이 있어야 기술적 재능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꽃집이나 헤어스타일리스트, 디자인, 요리 등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천간 병화와 재진 묘목은 목욕지에 놓이며 신살로 도화살로 태양과 빛과 열을 쓴목의 무성한 가지로 가리고 있는 격이 되니 비밀스러운 바람을 피울 수 있으며 남명일 경우 이성을 사귀게 되면 권태가 빨라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등의 변화가 많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 3월에 꽃샘 추위가 존재하므로 병화의 에너지가 위축될 수 있으며 아직 어린아이 상태이므로 가장 예쁘고 싱그러운 나이이기는 하나 불안정성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기운을 띈다 하겠습니다. 정관 정화가 지지 묘목을 보면 정화가 묘목을 상처 주는 격이며 묘목인 쓴목 또한 정화를 끌 수 있으므로 서로 먹칠하는 격이니 둘 다 피해를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정관무토가 지지 묘목을 보면 화토 동법으로 병화와 마찬가지로 목욕지에 놓이기는 하나 병화보다 더 불안하고 부족한 상태로 불안을 미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무토의 기운이 약한 시기로 신약하다면 발안곡절이 많으며 위장, 신경성, 위산, 과다, 허리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간 기토가 지지 묘목을 보면 병지로 기토가 경금으로 가는 상태이면서 열매를 맺기 전 단계로 정화와 마찬가지로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되므로 열매가 연글지 못하는 상태가 되며 정화는 목생화라도 하는데 기토는 목극토가 되므로 정화보다 더욱 약해진 병지가 됩니다. 천간 경금과 지지 묘목은 과일이 전혀 익지 않은 형태로 꽃이 피고 있는 상태에서는 과일인 경금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12운성으로 태지가 됩니다. 부모 덕이 없으며 빈곤할 수 있고 아무리 묘목을 제거해도 계속 자라나는 기운이 있어 서로 상처를 입히는 격으로 조상 부모연이 없고 묘목은 재성, 도화로 남명일 경우 아내의 불만과 부부 풍파가 많으며 직장 이동이 잦을 수 있습니다. 천간신금이 묘목을 보며 12운성으로 절지에 놓임으로 가장 위축되고 운동성과 존재감이 적은 상태로 주도력이 없는 상태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경신금은 묘목은 양으로 경신금이 목을 만나야 금의 활용성과 운동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묘목에 확산하고 발산하는 것을 경신금은 가지치기를 하여 목에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기운을 잡아주게 되니 절제력이 있고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체계적, 실용적으로 잡아주게 되므로 쓸데없는 일이나 예측 불허의 미래적인 약속을 싫어할 것입니다. 일적으로 최고의 능력, 실력 있는 사람을 분별하고 선별하는 심사위원이나 최고의 상품을 분별하는 것을 활용하는 잘 팔리는 상품을 사서 재판매를 하는 식의 개인업을 하실 수 있으며 묘목은 땅속에서 땅 위에 놓임으로 변화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높아 유학이나 해외에 잘 나가 적응 또한 빠르다 할 수 있으며 병화가 있다거나 병화운에 이동수가 많거나 이동을 생각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일간이 묘목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묘목의 발산의 힘에 끌려 다니게 될 것이므로 일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경신금은 발산의 기운을 응축으로 조절하게 해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천간임수가 묘목을 보면 좋은 겨울바람이 봄바람에 녹아버리는 형태이므로 임수의 활동성이 서서히 잃어가는 상태로 12운성으로 사지에 놓입니다. 묘목이 수의 생조를 받으니 도화기가 강해져 바람둥이가 많고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묘목은 감정을 참지 못하며 확산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한순간의 명성을 얻기도 또한 한순간에 패가망신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오를 수도 있고 난 이후에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것을 인지하며 대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천간 개수가 묘목을 보면 실력은 우수하나 과습으로 성격이 불안정하기에 인간 관계면에서 스트레스가 많으니 지장간 개수가 좋으며 천간 경금이 있다면 개수를 청해 주므로 성정 또한 고르고 실력 또한 유지되니 부가가치가 높은 사주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십천간과 묘목의 관계를 보았으면 십이지지와 묘목의 관계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수와 묘목은 자묘형으로 왕직끼리의 형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잘났다 합니다. 천간은 수생목을 하나 지지자수가 묘목을 보았다고 해서 수생목을 하지 않습니다. 우행적으로 수와 목이라 수생목이 원활한 관계여야 하나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수를 천간으로 올리면 개수, 묘목은 을목으로 개수는 을목을 키워내고 을목은 개수를 바탕으로 자라나게 는 것이 당연하나 묘목은 을목과 같이 음목이며 자수는 음수이며 계절적으로 겨울로 얼어있는 물로 수생목이 어렵습니다. 자수는 묘목에게 굽히지 않으며 묘목도 자수에게 생받고 싶지 않습니다. 지지에 자수와 묘목이 나란히 있다면 성격이 포악하고 예의가 없으며 남을 무시해야 하므로 오는 대인관계 불목과 이성 문제가 많다 하겠습니다. 만약 화ang한 사주라면 자수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묘가 나란히 사주에 있다면 도화가 증폭되니 변태적인 이성관계를 즐긴다거나 구설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왕지의 상형으로 자수도 묘목도 상하게 될 것이므로 건강적으로 신장, 생식기와 위에서 설명한 묘목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에 건강 문제가 올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묘는 물의 지형이라 하여 냉정함과 구설수가 많으므로 이러한 기운은 사람을 살피고 보살피는 활인업에 종사를 한다면 형을 해소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축토와 묘목은 음양오행적으로 목토로 상극이며 격각의 음양으로 상생 관계로 축토는 안정과 기반을 제공하고 묘목은 축토에게 활력과 성장적 기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침착하고 신중하며 현실적으로 실용적이며 인내심과 책임감이 강한 축토와 활기 있고 창의적이며 낙관적인 묘목의 조화로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예술적 분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축의 고집과 묘의 변덕을 서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인목과 묘목은 인묘진 방합에 고지가 빠진 인묘 반합으로 목의 기운이 묘목을 중심으로 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묘목이 월지에 있어야 목기운, 목세력이 집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망지가 월지에 놓여야 인목이 묘목으로 집중되며 왕지가 월지에 놓이지 않게 되면 혼잡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주의 목기운이 왕하게 되면 화나 금으로 조절을 해야 하며 목기운이 극왕하게 되면 화로 설을 해주는 것이 극으로 왕자 충발시키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묘목을 기준으로 인목은 망신이며 묘목의 도화로 인기 있는 형태로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흐른다면 사칠스러울 수 있습니다.
인묘 방국은 주변 인맥과의 합으로 가족, 친구, 형제들과 서로 협력하는 합이라 하겠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생명력 있는 기운을 가진 목 기운으로 성장의 기운이 강하며 다정다감할 것입니다. 묘목은 온화한 발산을 하며 주변인들과 잘 어울리며 권위적이지 않고 배려심 있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인묘진 방합은 목의 발산의 힘이 삼합보다 더 강하다 보며 무언가에 꽂히면 삼합보다 집중력이 더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해묘미 삼합은 목의 운동성을 가지며 미토가 기준이 된다 하겠습니다. 사주팔자에 따라 미토로 기운이 몰리는지 아니면 기운이 미토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알아야 사주의 방향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주의 인묘진 방합 세 글자나 두 글자를 가지고 있다면 학연, 지연을 중요시 여길 것이며 3월 21일 이전에 태어났다면 학연을, 이후에 태어났다면 사회적 직장,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기실 수 있습니다. 묘목과 묘목은 묘묘 자형 평존으로 왕제끼리 서로 생해주지 않으며 서로 자기 세력화를 하려 세력 다툼으로 서로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보이지 않는 암투가 발생되며 태어난 곳을 떠나 객지살이를 하며 살아간다거나 사건, 사고, 잔병치레와 일에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나 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민목의 장점으로 자신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월지나 일지에 놓이면 형이 강하게 발동되며 일간에 근이 있는 신강사주라면 묘목의 강한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약하다면 정신적으로 휘둘리거나 요금의 충국이나 해수의 해묘 반합 또는 묘술 합으로 형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주에 해묘가 있는데 묘운을 보면 투합되어 운으로 오는 세력으로 기울어지며 사주에 묘술 합이 있는데 묘운을 보면 묘목 육친이 중첩되니 갈등이 발생되며 좌우, 묘유, 왕지끼리는 서로 갈등 구조로 사주가 수기운이 강하다면 조상, 화기운을 보아야 그나마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토와 묘목은 묘진 반합, 혼잡과 육해가 되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묻어내지니 큰 어려움은 없으나 묘목은 좋고 싫음이 분명하나 진토는 생각이 복잡하고 뚜렷하지 않으므로 묘목 입장에서는 진토를 답답하게 여길 것이고 진토 입장에서는 묘목이 까칠하고 쌀쌀맞다고 여기는 묘진 육해와 함께 방합의 관계가 됩니다. 사주에 묘진이 있다면 일처리는 잘하나 이를 밀어붙여 오는 문제가 발생시킬 수 있으니 주의를 해가며 일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묘월생의 진토운을 보면 단체적인 일에 협조를 하여 세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큰 일도 자신감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상승운이며 월지에 왕지 묘목이 없는 경우 혼잡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정적인 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묘술 합의되어 있는데 진토를 보아 육해가 되면 시비수나 구설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 묘진 육해가 있으면 인간관계, 배신수, 구설, 인덕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사주 원국에 묘진이 있는데 요금을 보면 묘유충과 진유 합금으로 권력의 세력이 강해지나 도와주는 세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화와 묘목은 격각이며 사주 원국의 왕지 묘목이 있고 생지 사화 운을 보면 신살로 상문에 해당하므로 상갓집에 가지 말아야 하며 손재수 또한 조심해야 하니 사화운에는 쓸데없는 지출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묘목이 사화를 보면 희망적이며 꽃을 피운다라고 보나 사화는 금을 추구하고 묘목은 목을 추구하므로 시작은 좋으나 끝이 흐지부지 되기 쉬우며 왕지는 다른 오행을 생하지 않으므로 묵생화 작용이 약하게 될 것입니다. 사주의 수기운이 부족하게 되면 계획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서두르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며 화기가 부족하다면 적극적인 추진력이 부족하게 되므로 수화의 기운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유금이나 축토운을 보면 사화가 금국으로 가기에 묘목이 소배를 당할 것입니다. 오화와 묘목은 오묘파로 목생화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왕지는 다른 오행을 생하지 않습니다. 묘목은 꽃을 피울 수 있으나 오화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며 묘목이 조율해지니 신경이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과 불면증 또는 신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화가 강하게 되니 애정사나 불륜으로 인한 구설수와 정신적, 감정적 기복이 심해질 수 있으니 묘목이 오화운을 본다거나 사주에 오묘가 나란히 있다면 절제력과 분별력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이나 활동 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신경을 쓰고 뇌물과 연관된 일이나 보증, 사기 등은 피해야 할 것이며 건강상 시력장애와 같은 백내장 예방 등 건강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묘파가 긍정적으로 쓰일 경우는 낡은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무언가 낡은 것, 오래된 것을 깨고 새로운 것으로 전환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미토와 묘목은 해묘미의 생지 해수가 빠진 묘미 삼합으로 목국을 이루게 됩니다. 사주에 미토가 있는데 묘목운을 보면 미토가 목국이 되어 목이 재성이라면 큰돈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화계가 도화가 만나 정신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사주에 고진 미토가 있는데 왕지 묘목을 보면 상승운으로 인생에 전환시키게 되는 원동력으로 접었던 일을 다시 하게 된다거나 개점 휴업 상태에서 신장 개업을 하거나 확장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좌우 묘유 왕지 대운이나 세운은 자기가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경신금일간에게 묘목은 재성으로 재물운이 발복하게 될 것입니다. 을미일주 남명이라면 묘목운의 목국이 되어 부인이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일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를 뺏길 수 있습니다. 진금과 묘목은 묘신원진 귀문의 지장간끼리 암합을 하니 밀고 당기는 밀당을 잘하며 계획한 것의 반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남명이라면 잘난 체하며 허세를 잘 부리고 부인의 기를 죽이는 남편이 되고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며 실수가 많고 교만, 방자한,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원국에 묘신이 있다거나 운에서 오면 일이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아 결정을 잘 못 내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을 받아 내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갑자기 입주일이 몇 달 연기되어 갈등이 생기는 등의 일이 발생된다 하겠습니다. 조우가 맞지 않거나 편중되면 의처증, 의부증, 결벽증, 폭력적이며 습한 사주에 묘신이 있다면 병화를 보아야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묘진의 부작용은 자유기문보다는 약하며 만약 사주에 묘신과 자유기문이 있다면 잘 삐지고 변덕이 심하며 인문학이나 마음 수행 학습을 해서 내적 성숙함과 내공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묘신이 사주에 있다거나 사람을 살리는 활인압으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묘목은 신금이 보호해야 하는 사람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묘신 원진의 기운을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별과 같은 존재로 삶의 방향을 잡는다면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유금과 묘목은 묘유충의 왕지 충으로 도끼가 나무를 찍는 형상을 두므로 묘목이 관성이라면 기존 직장의 변동, 정리, 재편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묘목에게는 가장 위협적이며 부정적인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간의 뿌리가 튼튼하다면 유금이 가지치기를 해주는 정도가 되므로 오히려 묘목의 부정적인 기운을 절제하게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월지 유금과 일지 묘목이 있다면 사회적인 활동으로 가정에 소홀해질 수 있고 일지 유금과 월지
묘목이 있다면 집안 사정으로 인해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간의 배신과 단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운에서 들어 외충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으나 일 처리를 급하게 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 실수를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충이란 사주원국에 묘유가 있을 때는를 말하고 외충은 운에서 들어와 충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충이 부정적으로 쓰일 경우 완충시키려면 술토로 안전벨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역동성이 있고 민첩하며 충의 기운이 있어야 적극적이고 환경 적응과 기회 포착에 능하게 되며 위기 상황을 잘 돌파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충이 너무 많다면 분리시킴으로 별거, 이혼 등의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묘유충은 인정사정 없는 충으로 화해가 잘 안되며 활동에 제약이 생기며 일을 해도 실속이 없고 스트레스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오화가 있어 화급금을 하여 유금을 제어한다면 부작용은 약화되며 소화의 기운이 있어야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묘목은 수습사원이고 유금은 노련한 임원으로 원국에 유금이 있는데 묘운이 오면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쓸 수 있으며 류마티스나 디스크 건강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주에 묘술 육합이 있는데 유구문을 보면 묘유충과 유술 해가 되어 술토가 마음을 둘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묘목의 교육, 행정 쪽 학문과 유금의 공학이 통섭되어진 것으로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천간에 개수가 있다면 병화가 있어 을목이 너무 확장된 상태에서 유금과 상충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 불화가 발생되며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 잦을 수 있습니다. 술토와 묘목은 계절적으로 봄과 가을, 춘추지압과 묘술 육합으로 감수성과 예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손자와 할아버지로 비유되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으며 이성적으로는 스승과 제자의 사랑으로 원조 교제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술토는 묘목에 생기 넘치는 기운을 받으며 세상 물정 모르는 묘목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하며 배려심이 많아 공적인 인간관계 면에서도 원만하나 개인적인 소통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적합한 진로와 적성은 교육 분야나 의료직, 약사, 예술, 종교, 상담, 요양복지사 등의 사람을 보호하고 살펴주는 분야들이나 손재주를 활용할 수 있는 악기, 그림, 글씨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시작과 끝맺음 또한 확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 묘목이 있고 술토운을 보아 묘술 합의되는 운에는 스승이나 애인을 바꾸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묘일주 남명이 술토운을 보면 묘목이 술토에게 끌려가지는 않으나 술토로 하여금 묘목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배우자가 바람이 난다거나 다른 이성과 썸을 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주에 묘술 육합이 있다면 사회생활 속에서 사장, 대표, 상사 옆에서 일을 하게 될 수 있다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으나 그만큼 시비구설 질투 또한 많아진다 하겠습니다. 해수와 묘목은 묘목이 해수를 보면 부드럽고 유연해지며 활동력이 커지니 기존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등의 새로운 변화를 추가하게 됩니다. 사주에 묘목이 있는데 해수운을 보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하던 일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변화의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투자, 재개발, 용도 변경, 직업 변경, 거주지 이동 등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도 들어올 것입니다. 왕지는 변화를 싫어하나 생지는 변화를 좋아하므로 묘목이 인신사의 생지운을 보면 평수를 넓혀 이사를 간다거나 새 건물로 이동을 하게 될 수 있으나 진술충 및 고지운을 보면
오래된 집이나 건물로 이사를 가고 지평수도 줄여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묘 및 삼합에 미토, 고지가 빠진 해묘 반합으로 사회적 목적,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해수가 묘목을 보면 한없는 성장 욕구로 실천을 하며 새로운 일이나 활발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해수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진취적인 성향이 있으나 묘목을 보면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해묘가 만나면 시험은 승진운, 합격운이 높습니다. 단점이라면 일에 있어 세밀함이 떨어질 수 있으니 보강하여 일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해묘 및 삼합은 목극으로 해중간목이 생겨나 묘목으로서 전성기를 곧바로 맞이하게 되므로 수약하게 되면 내성이 없게 되므로 천진무감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오는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남들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황하거나 금이 있어 금생수가 된다면 재정관리업을 하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으며 병화를 보아야 비로소 발산의 힘을 하나를 모으기에 계획한 일을 중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신약하면 미토가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어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과정만 계속 번복할 수 있습니다. 화약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묘목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화는 현실적인 기운으로서 목과 화는 보여지는 것으로 화를 쓰겠다는 것은 어떠한 결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므로 해묘미가 있다면 금왕한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금이 있어야 내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지 알며 자기 분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묘미 삼합은 목의 지향점은 화를 필요로 하나 목의 마무리를 말합니다. 미토로 인해 금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 하겠습니다. 사주에 해묘 및 삼합 세 글자나 두 글자가 있다면 자신의 재능을 시작부터 끝까지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의 재능, 기술,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십성에 따른 묘목을 살펴보자면 묘목의 비겁이라면 묘목의 특성을 닮은 형제가 있을 수 있으며 본인이 미적 감각과 묘목의 싱그러운 아름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창작을 잘하니 자신을 잘 꾸미는 것을 좋아하며 묘목의 성격, 생김새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묘목이 식상이라면 식상은 나의 손발, 표현력으로 뭔가를 만지고 다루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아, 학생을 교육한다거나 옷감을 다루는 디자이너나 의료 분야라던가 영양사의 직업 등에 어울리며 묘목은 현침과 약초로 의료, 약사, 제약회사와 인연이 있을 수 있으며 미용 분야로 진출하기도 하며 꽃집, 디자인, 예술 분야의 적성이 맞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묘목이 재성이라면 이미 생산된 것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의류, 장식품, 인테리어 분야나 어린아이들과 같은 교육, 보육 사업이나 채소, 약품들을 유통, 판매하거나 제약업계나 약사가 되기도 합니다. 남명은 어리고 예쁜 여자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묘목이 관성이라면 건축, 건설, 인테리어 관련 분야나 교육기관, 제약회사, 약사, 의료 분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여명일 경우 잘생기고 여성스러운 연하남에게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묘목의 직업을 갖고 있는 남성과 인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묘목이 인성이라면 디자인, 설계, 아이디어, 로열티, 부동산, 지적, 자산권, 자격증을 이용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목이 같이 있는 경우 의류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디자인, 설계 분야에도 인연이 있다 하겠습니다. 모친의 성격이나 모습이 묘목의 물상과 닮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